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진스 하이브 기습 저격. 사실 제목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방송 컨텐츠 안에서도 찬반을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서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 텐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뉴진스 노래 원래 슈퍼샤이, 네. 슈퍼샤이가 있는데 어제는 슈퍼샤이가 아니었습니다. 딱 대담하게 나와가지고 샤이하지 않게 본인의 이제 의견들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뉴진스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노래 한 소절 모릅니다. 와, 방송을 바로 진짜 잘하시네요. 노래 시킬 거 바로 알고. 뉴진스 좋아하시죠? 네. 노래 모릅니다. 바로 그냥. 돈쌤님은요? 제가 이제 50대 아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 듣는, 길 가다 듣는 게 아니라 네. 찾아 들을 정도면 이제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그랬던 경우가 이제 트와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뉴진스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제가 할 정도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락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지기지기 하지 않으면 음악도 아니다. 뭐 이런 세대였던 사람이라서. 박완규 씨. 네, 박완규 씨, 그때는 약간 삼촌이긴 한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H.O.T가 이제 락을 한다고 해서 그때 뭐 악플도 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K-팝을 보면 이제 정말 세상이 달라졌고, 정말 달라졌구나는 걸 많이 느끼고 그 중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뉴진스가 또 이런 노이즈가 껴가지고 네. 조금 어제 라이브를 보면서도 이 어린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드디어 알아가는구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돈쌤님한테 첫 번째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라이브한 거 캡처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네. 내용이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라이브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뉴스인데 라이브 내용은 뭐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25일까지 네. 우리 대표님을 다시 복귀시켜서 원래 뉴진스로 돌려주십시오. 뭐 자기가 음악을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해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사내 정치가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겪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 내일만 잘하면 되는 게 또 조직 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아재이기도 한데 그런 일단 라이브에서는 좀 안타깝긴 했어요.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거밖에 할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사실 이제 큰 대기업에서 팀장이 사장님하고 싸워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남아있는 팀원들의 운명이라는 건 이제 거의 결정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팀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공식 채널도 아니고 스스로 다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절박함까지 느껴지긴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하이브가 여기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뉴진스는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BTS들도 이제 전역을 하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부를 겉돌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팬들 말대로 이제 서랍 안에 수납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했었습니다. 네, 일단 라이브에서 주장한 건 25일까지 원상 복귀의 요청이 있었다.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 네. 근데 제가 막 쇼츠 같은 데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 그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팔레트하고 붓하고 다 줬으니까 예쁘게 그림 딱 대상 받았는데 그걸 찢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네. 좀 하이브가 많이 그러니까 받고 있는 것 물론 그 같더라고요. 방채혁 대표가 그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아티스트가 아니고 이거를 만드는 그 프로듀싱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요즘 이제 컨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돌에서 이제 컨셉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한 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FM에서 능력을 제가 봤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셔라 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좋은데
그 사장님이나 할 수 있는 것까지 한 게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가 생각하는 범위와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생각했던 범위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를 서로 좀 어리숙하게 대응을 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나쁘게 몰아갔고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회불 들고 나와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 그 당사자의 인 뉴진스에 대한 그리고 뉴진스라는 건 하나의 브랜드인데 음악보다는 이 이슈가 앞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브랜드가 오염돼 버린 것이죠. 이게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았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김대중 대표님은 전반적인 뭐 흐름은 다 아실 테니까 네네. 하이브 대 민희진 여기서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만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번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네. 특이하거든요. 엔터 회사가 상장돼 있는 국가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엔터사라고 하면 소니뮤직이나 워너뮤직이나 뭐 또는 유니버설 뮤직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그 엔터 회사이죠. 그리고 외국 그 아티스트들은 그 인큐베이팅 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소니뮤직이나 다른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네. 당신네 회사가 나의 어떤 홍보를 해달라 또는 매니지먼트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체계로의 진행이 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성되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엔터사들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멀티 레이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도 사태도 이러한 내용인데 내가 괜찮아 보이는 소형 기획사가 있어요. 조그만 기획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형 엔터사가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많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회사는 받아들인 자금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키우고 계속해서 그 홍보 활동까지 해서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돼서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지금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진스 같은 경우는 민희진 대표와는 계속해서 친밀도를 가져오고 어려서부터 키웠던 어떻게 보면 부모 같은 입장에서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자만 했다라고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대표를 교체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뉴진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발생을 했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지면서 계속적으로 충돌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멀티레이블 이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엔터사들이 수익 창출을 보였던 사업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BTS도 자회사 개념으로 멀티레이블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하이브에서 뭐 누스라핌이라든가 다른 아티스트들도 다 이 멀티레이블 형태로 자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회사 개념의 소속 아티스트를 키워서 이렇게 하이브가 성장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그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육성되고 이 부분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매출이 대략 한 2조 원 발생을 했는데요. 이 멀티 레이블 쪽에서 발생된 매출이 한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서 지금 수익원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현재 충돌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상황인데 뉴진스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용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도어 말고요. BTS도 그 빅히트 뮤직이라는 그 자회사가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간 롯데지주 밑에 뭐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 정밀화학 차라리 뭐 이런 그렇게 거 있듯이. 계열화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멀티 레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도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은 그 민희진 대표가 일단 뉴진스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냥 프로듀싱만 한 게 아니라 경영 결정권까지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괄을 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때까지 프로듀싱이라면 중국집에서 요리사였는데 이제 그 경영까지 다 건드릴 수 있게 되니까 뉴진스가 처음 나올 때 5곡을 발표하면서 5곡 전체 뮤직비디오를 1시간에 동시에 푼다든지 뭐 이런 그 회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까지 다 정권을 쥐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다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약 관계고 그리고 산하 레이블이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아까 그 엔터 사업이 상장된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K-팝은요 그 외국의 다른 레이블하고 다릅니다. 일단 사업 구조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밴드였다든지 아니면 어디 인디 밴드였다가 어디 우연찮게 어느 펍에서 뭐 레이블에 눈에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절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발굴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뭐 그 한때 너바나가 엄청 유행해가지고 뭐 시애틀 같은 데다 인디 밴드들 찾으러 다니던 네. 그러면서 뭐 보석 같은 그룹을 발굴했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부터 데려와가지고 인큐베이터 해냈기 때문에 이건 상품인 거예요. 상품인 건데 이 상품을 사람의 형태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의 팬하고 다른 겁니다. 예전의 팬하고 다른 그냥 음악이 좋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팬덤 산업이에요. 팬덤 산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덕질한다 얘기하잖아요. 이 덕질한다는 게 옆에 보면 이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음악이 좋으면 CD를 하나 사면 되는데 그럼 뭐 100만 원치, 200만 원치, 포토카드 한 몇십만 원씩 사고 이런 것들이 옆에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산업화 시켜낸 게 K-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팬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건 이 팬덤을 그래도 좀 대중문화하고 좀 섞어서 가자라고 했던 게 뉴진스의 하나의 차별성이었는데 요게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조회수 한번 딱 어그로 한 번만 끌고 갈게요. 네. 자, 하이브 대 민희진 네. 두 분은 누구 편인지 궁금합니다. 왜냐? 자, 하이브와 민희진의 입장이 서로 일리가 네, 있어요. 그렇죠. 다 하이브 일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 거야. 법적으로 계약 관계적으로 내 거야. 플러스 처음에 BTS 물고 늘어지지 않았느냐. 네. BTS 동생이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어쩌고 우리가 가지고 온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온 아티스트, 우리가 가지고 온 돈 이거 가지고 처음으로 너네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 계약 관계도 법적으로도 다 우리 거지. 일단은 네. 두 번째 민희진 씨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SM 사장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뿌리치고 전권을 준다 그래서 온 거다. 근데 왔더니만 뉴진스가 성공했더니 르세라핌도 아일릿도 그리고 회장님이 우리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꾸 다른 그룹을 똑같이 내더라. 똑같이 내면서 우리한테는 앨범 발매일을 뒤로 미루라고 한다거나 네네. 혹은 뭐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약간 부당하게 줄이더라.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건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 거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가져간 거 있어서는 자꾸 나한테 불합리한 그런 뭐 스케줄링이나 이런 거를 주니까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일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표님은 전 당연히 민진 대표 편입니다. 오 그래요? 네네. 왜냐면 이제 업계에서 보면 하이브는 구체적인 그 계약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네. 단순하게 보면 PI 재무적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통상 금융시장에서도 PI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한 이익치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경영권에 대해서 또는 뭐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는 것은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한 이익치만 지분만큼의 투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양자 말이 일부 일리는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미진 대표의 말이 좀 더 오케이. 설득력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에서 쿠데타 옹호자 용기 있으시게 이런 의견 있다는 걸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하이브 의견이- 편 드셔야죠. 네, 저는 이제 둘 다 하이브가 나올까 약간 걱정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저는 하이브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탕수육을 잘 튀기는 기술이 있어. 그래서 어디 전국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사장님이 저를 데려와 가지고 특별한 지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더 잘 튀기고 네. 더 좋은 고급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네. 사장님이 이제 전 지점에다 이걸 이제 뿌린 거죠. 예, 근데 기술을 빼가서. 그렇죠. 이거 튀기는 방법을 이제 다 알려준 거죠.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운대 샌덤시티 오픈을 위해서 제가 있는 강남점은 좀 쉬어라. 이틀 좀 휴무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휘를 한 것이죠. 비유 좋네요. 네. 근데 그거를 요리사가 기분은 나쁘죠, 당연히. 이건 내 기술인데. 불합리하다고 네. 생각은 들지만. 근데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나온 플랫폼이 예를 들어 뭐 지상파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도 네. 보답을 받는 것이고 엔터 사업 특징이라는 게 아까 PI 말씀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산업인 거고 여기는 팬덤 산업이고 컨셉이 존재하고 일부 몇 명이 다 이끌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뭐 방탄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했다면 물론 뉴진스가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민희진 대표가 이제 그 자기 악원을 많이 확보한 거는 직장인들의 그 해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성과를 상사가 뺏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자회견에서 거의 그라데이션 분노를 보여줬잖아요. 왜 처음엔 대표님이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 계저씨 등신 병씨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워딩이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운표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거기 이것도 때문에 공중파에 다 나갔어요. 그렇죠. 저 보고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감동받았던 게 07년 그 아이폰을 발표하던 스티브 잡스 이후로는 십몇 년 만에 커즈 쇼크를 받았거든요. 직장인이라면 민희진한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사장님한테 저렇게 계저씨. 이제 맛 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옆에서 변호사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호사 표정이 너무 웃겼거든요. 변호사가 계속 이러시거든요. 이마를 잡으면 네, 이마를 잡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제가 가지고 캡처한 게 있는데요. 그 유명한 티셔츠랑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 모자가 한때 이것도 어떻게 어디서 파는지 알아가지고 다 실시간 품절이 되더라고요. 품절됐잖아요. 예, 그 나중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렇게 됐고 심지어 다음 앨범 컨셉이었어요. 미리 스포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타고나신 장인이야. 아. 분노를 할 때도 하이브 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 아니, 좀, 장인은 인정을 해줘. 피아 식별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장인은 인정을 하되 장인은 인정을 하되. 네, 그래도 대장간은 엎으면 안 된다. 장인은 인정을 하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죠. 약속된 걸 이분은 엎어버리면 정말 대장장인데 네. 정말 좋은 대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집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레이블 안에서의 경영권하고 실제 경영하고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만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사실 이게 뭐 주가랑 상관이 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이브 이미 벌써 아작 나버렸고 JYP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주가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증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뉴진스가 나와 버렸다. 네.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이브는 복귀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전체 매출에서 한 5% 6%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있어 보이되 네. 전체 그 매출 규모 측면에서 보면 뉴진스라는 이 상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에서는 되는 대로 가지 않을까. 뭐 합의가 되면 합의로 가는 거고 아니면 분리하겠다라고 하면 분리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돈쌤님. 뭐 사실 예측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이런 라이브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인데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강을 2번을 걷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이브가 이거를 받아주면 이제 쉽게 말해서 반란군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걸 하지 않는 하이브에 대해서 비난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에 비해서 이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뉴진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약간 회사의 어른들 싸움에서 피해본 아이돌 정도로 남아 있었으면 독립을 해서라도 어떻게 길을 좀 찾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자신감이 없어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틀 안에서 민희진 대표의 지휘 아래 뉴진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도 좀 무리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를 해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응원하는 한 그룹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조금 좀 그 전망을 좋게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 일이 있고 나서 하이브 부사장님을 한번 만났었어요. 식사를 한번 했는데 네. 실제로 그쪽 분위기는 이제 민희진 씨를 뭐 당연히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이제 끝났다라는 쪽으로 회사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럴 겁니다.
컴백은 안 돼. 왜냐면 이분을 받아주면 이 시스템 멀티 레이블 자체가 몇 개가 있는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뭔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복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뉴진스를 내보내자니 이거를 아쉬워서 뭔가 법적으로 뭐 제약을 많이 걸어서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그 듭니다.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던 게 앞으로도 미래가 두렵지만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도 위협을 받는다라는 게 두렵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나가게 되면 뉴진스는 뉴진스 이름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왔던 창작물이 자기 게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요즘에는 뭐 영국의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둘이 화해하면 다시 공연이라도 하지.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 형제들보다 더 깊은 관계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뉴진스는 제가 볼 때 민희진 대표의 또 다른 돌파력을 좀 기대해서 네. 한번 이제는 진짜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계속 하이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하이브 외에 다른 엔터주들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불확실성 때문인지 급락했다 그래도 꽤 회복을 한 모양새긴 한데 전체적인 엔터주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여지껏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엔터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시면서 한번 흐름을 드리게 되면 엔터주들이 최근 10년 내에 주가 상황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상황 여기 지금 월봉으로 이제 주가 상황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10년 내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평균 한 4배에서 10배 정도의 주가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은 뭐 우리가 비단 뭐 재무적인 내용을 다 따져 보기 이전에 최근 실적치가 좀 불안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 20% 감소했고요. 오.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이번 2분기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도 한 30%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YG는 적자로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이 감소되는 추세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황이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존에 네. 한 5월, 6월 이럴 때 엔터주는 여름에 강하다. 과거 여름에 주가 흐름에서. 강하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엔터주는 여름에 이제 공연도 많고 외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름에 주가 상황에서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주가 상황에서 개선된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엔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과 관계된 겁니다. 중국.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네. 된다? 앞서 이제 돈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엔터사들의 주 수입원은 음반 판매입니다. 근데 음반 판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 무슨 음반을 사겠느냐, 음원을 사면 샀지. 그런데 팬사인회 같은 데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의도에서 저 백화점 한번 갔을 때 본 건데요. 중국인 관광객인데 몇 년 전에 앨범을 한 20장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네. 앨범 케이스를 뜯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그림, 사진, 그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 되는 앨범들을 다 폐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제 사진이나 이제 카드를 통해서 추첨할 수 있는 팬사인회나 뭐 이런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한 번에 그 추첨권이 그 부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사서 추첨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증대했었는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앨범 판매량이 감소를 했죠.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개선되는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뭐 생각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 엔터가 그 동안에 가장 잘했던 부분이 네. 중국 없이 간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중국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방송에서 안 틀어주니까 오히려 넷플릭스를 가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거든요. 오히려 잘 된 거죠. 오히려 잘 된 거고 그리고 그걸
중국에서는 이제 VPN 돌려가지고 도둑 시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우리 지금 이제 K-팝이 주로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거의 중국에서는 거의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국가에게 K-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모든 산업이라는 게 원래 단골 장사긴 한데 뭐 20%의 고객이 80% 매출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산업인데 여기는 그냥 그 2%가 98%를 차지하거든요. 그냥 코어 팬덤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 팬덤들을 만들고 그 팬덤들에게 주머니를 열게 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게 K-팝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분산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와중에 그 특정 국가의 특정 코어에 기대는 것보다는 좀 그래서 체질 개선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과거 같은 그런 그 우호적인 거를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중국 친구들은 실제 와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일단 극소수고 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엔터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짧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고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이런 생각 외의 이슈로 하나의 그 마음 상함이 일어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몇 명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휴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뭐 농담 삼아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휴가가 좀 음주운전들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 요즘 제로 컬러가 유행하니까 제로 슈가 버전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BTS 제로 슈가? 예, 그렇죠. 제로 슈가 버전으로 잠깐 있다가 건강하게.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술 기운을 좀 빼고.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당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상품도 코어고 대중도 코어기 때문에 네네. 엔터는 정말 그쪽에 촉이 있으신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거지 일반 대중이 하기에는 뭐 그렇게 권장하는 섹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암이 있으시면 네. 돈쌤님입니다. 돈쌤님 캡처하시고 널리는 네, 요즘 좌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콜라 좋아해가지고 제로 콜라 워낙 네, 좋아하시죠. 네. 근데 요건 딴 얘기인데 아까 김대준 대표님 그 준비하신 자료를 네, 네, 보니까 요게 좀 재밌어가지고 각 그 엔터사와 그리고 각 그 엔터사의 메인 아티스트들을 적어오셨는데 네. 하이브는 BTS, SM, NCT, YG는 블랙핑크인데 JYP는 박진영입니까? 박진영 아니 박진영이 메인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JYP가 지금 망한 거예요. 박진영 CEO가 경영을 안 하고 연말 시상식 가가지고 그렇죠. 스모키 화장하고 네, CEO 리스크가 있죠. 춤추고 있어가지고 다른 아티스트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있지 있잖아요 있지 그 아티스트는 제가 잘 몰라서 있지 유나 요즘 얼마나 핫한데요. 엄청 핫해요. 박진영 씨.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엔터 회사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또는 뭐 관련된 뭐 여러 그 인플루언서들 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동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줄인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과나 앞으로 비전이나 방향성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 주식을 팔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희 사태 시작점과 지금 시점에서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지분율 상황을 보게 되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4월 이후에 전후가 지금 상황에서의 지분율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큰 자산들은 이런 작은 일정한 그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엔터주 이야기 하니까 채팅창에서도 이거 슬슬 입지로 오는 거 맞을까? 뭐 이게 상승 모멘텀이 뭔가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올해 주요 엔터주 하락률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코멘트 하나씩만 듣고 가볼게요. 9월 11일 종가 기준입니다. YTD로 하이브가 25%, SM이 38%, JYP 55%, YG 40%, 큐브 25%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말 뭐 세계를 주름 잡는다, 박수 친다, 뭐 증권사 목표가 상향 이럴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하반기 그리고 그래요. 하반기까지만 한번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좀 담아볼 종목이나 혹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김대중 대표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이제 대선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좀 우호적인 입장에서의 그 시청률을 보였어요. 네. 그렇다 본다면 해리스 후보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 그다음에 그 공화당과 다른 입장에서의 그 무역 정책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중국 때리기도 좀 완화될 거고. 중국 경제도 좀 나아질 거고 그렇다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그 인원들이 들어와서 엔터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엔터주는 뭐 주식이 원래 그렇지만 꿈과 유동성을 먹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강했던 섹터 중에 가장 먼저 추세가 꺾였던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라든지 증시 모멘텀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반응할 곳도 엔터긴 한데 문제는 너무 기민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마디를 들어볼까 하는데 돈쌤 한마디가 되게 궁금해요. 하이브와 뉴진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제 이혼할 때 4주 후에 네. 뵙겠습니다 하잖아요. 몰라요, MZ라서. 아. 저 초등학교 때 밤에 부모님 몰래 보던 건데 사랑과 네. 전쟁. 그 나중에 또 실제로 겪을 필요는 없고 제 주변에 들을 일이 좀 생길 거예요. 나이가 좀 들면. 그냥 가정법원에 가면 이제 네. 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 주변에서 좀 들을 수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그런 건데. 어른들의 세계. 어른들의 아저씨들. 이야기. 어른들의 이러니까 개저씨 하는 거예요. 그냥 50 시절 이야기. 50 시절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그 가정병원 가면 지금 기분대로 이혼하지 마시고 네. 4주간 고민을 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어서 일단 그 충동적인 걸 좀 피하자는 거거든요. 요 신구 선생님 대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4주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4주에 안 뵙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 그래요? 그냥 법원 오지 않고 그냥 아. 풀고 화해하고. 그래서 잘 결합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로 네, 2주에 뵙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보지 말자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2주라고 한 거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아, 저는 한 4주를 하지 왜 2주 그래서 MG인가 싶기도 하고 2주. 이왕 요즘 쇼츠가 대세잖아요. 쇼폼. 이왕 주는 거 한 4주 주지. 에이, 쇼폼이 대세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뭐, 대표님. 전 단순하게 가와만 서서 집안이 평안해야 사업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화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알겠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이브, 미니지씨,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 이렇게 각자의 이해 당사자가 잘 화합을 해서 엔터 사업 전반적으로 산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서 우리의 좀 상승률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KL리서치의 김대중 대표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